여러분,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남일까요? 아닙니다. 피가 섞인 가족입니다. 멀리 있는 적은 경계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함께 웃다가도 어느 순간 등 뒤에서 칼을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칼이 실제로 내려온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믿었던 삼촌이 어린 조카의 왕좌를 무너뜨린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 수양대군, 훗날 조선의 7대 왕, 세조가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문종이 죽습니다. 완벽에 가까웠던 왕이었습니다. 세종의 핏줄이라는 정통성, 세종을 닮은 능력과 판단력, 모든 것을 갖췄던 왕이 너무나도 빨리 무너졌습니다. 남겨진 건 어린 왕, 단종이었습니다. 고작 12살이었습니다. 문종은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까지 어린 아들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신하에게 말합니다. 부디 내 아들을 부탁하네. 그 짧은 말 하나가 조선의 권력을 기괴하게 뒤틀기 시작합니다. 그 부탁을 받은 사람, 바로 김종서입니다. 북방을 지켜낸 백전노장, 조선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쥔 사내. 사람들은 그를 북방의 호랑이라 불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조정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용상에 앉아있는 왕은 어린 단종입니다. 그런데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바라보는 것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김종서를 향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황표정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벼슬아치를 임명할 때 김종서가 미리 이름 위에 노란색 표식을 해두면 어린 단종은 그저 기계처럼 승인만 하는 제도였습니다. 왕의 권력은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이것은 어린 왕을 위한 보필이었을까요? 아니면 노회한 권력자의 장악이었을까요? 궁궐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왕은 자리에 있고 신하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겉보기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김종서의 사람인지, 누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지. 말은 줄어들고 눈치는 빨라집니다. 조용했기에 그 침묵은 더 날카롭고 위험했습니다. 궁궐 밖의 백성들도 그 서늘한 공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세종대왕 시절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강력한 왕이 있었고 질서가 있었고 세상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죽고 어린아이가 왕이 되자 조정에서는 매일같이 서로 다른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백성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제발 그저 조용히 살게 해달라. 하지만 권력이라는 괴물은 절대 조용히 머물지 않습니다. 피바람을 몰고 올 불안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그는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찰했습니다. 누가 진짜 권력을 쥐고 있는지, 누가 어린 왕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라는 존재가 권력의 중심에서 얼마나 벼랑 끝으로 밀려나고 있는지. 그런데도 그는 굳이 명나라로 떠납니다. 대체 왜였을까요? 그는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진짜 명분은 이 좁은 궐 안의 싸움이 아니라 밖의 시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국인 명나라가 누구를 인정하느냐, 그것이 훗날 진짜 왕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명나라 황제 앞에서 기꺼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춥니다. 하지만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반격을 위한 웅크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양을 비운 사이 조선 안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죽음의 명부가 작성되기 시작합니다. 수양대군이 돌아오고 그의 곁에 운명을 바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칠삭둥이 한명회. 그는 무력으로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영악하고 똑똑했습니다. 수양이 막연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면 한명회는 그 불안을 살육에 대한 확신으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한명회가 수양에게 속삭입니다. 대군, 바로 지금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은밀히 모여 이름을 적어 내려갑니다. 이른바 살생부. 누가 먼저 죽어야 하는지 순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명부의 가장 첫 번째 이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의정 김종서. 이것은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권력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던 왕실의 종친들과 수양의 형제들은 왜 아무도 이 반역을 막지 않았을까요?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움직이지 않은 걸까요?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양의 움직임이 진짜 왕의 자리를 노리는 반역인지 아니면 단순히 김종사라는 신하와의 권력 다툼인지 헷갈렸던 겁니다. 확신이 없는 싸움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바보는 없습니다. 이 찰나의 방관은 결국 형제들의 목을 치고 조카의 왕자까지 산산조각내는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수양대군은 어설프게 군사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움직이면 소문이 나기 때문입니다. 대신 확실하게 움직일 소수의 암살자들만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이미 훈련된 사람들, 이미 피를 보기로 결정된 밤. 그래서 계유정난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통제된 잔혹한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김종사는 강했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그 호랑이는 자신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양의 모든 움직임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성벽은 밖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장 안쪽, 방심한 틈에서 무너집니다. 운명의 그날 밤, 김종서의 집문이 두드려집니다. 수양대군이 찾아온 것입니다. 김종서는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줍니다. 아무리 그래도 설마 왕의 핏줄인 대군이 호위병도 없이 자신을 죽이러 올 것이라곤 상상조차 못한 것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수양대군이 편지를 건네며 시선을 끕니다. 김종서가 편지를 읽기 위해 달빛 아래로 고개를 숙인 바로 그 순간, 퍽!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철퇴가 늙은 호랑이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칩니다. 둔탁한 파열음, 그 한 번의 타격, 그 한 번의 소리로 수십 년간 조선을 지탱하던 권력의 축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날 밤, 궁궐 밖 한양도성에는 흉흉한 소문이 핏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김종서 대감이 죽었다더라. 수양대군이 군사를 일으켰다더라. 아무도 정확한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터졌다. 백성들은 서둘러 집문을 걸어 잠그고 어둠 속으로 숨었습니다. 권력이 뒤집히는 그 밤,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누가 옳은가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떴을 때 내 가족의 목숨이 붙어 있는가,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피를 흘리며 죽은 것은 김종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2살 어린 단종을 지켜주던 마지막 방패가 부서졌고 조선의 왕권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를 맛본 한 남자가 남았습니다. 수양대군. 그는 처음부터 왕이 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왕이 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기에 기꺼이 괴물이 된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괴물이 된 수양대군이 어떻게 자신의 친동생들을 죽이고 결국 어린 조카마저 끌어내려 용상에 앉게 되는지, 그 잔혹한 피해 과정을 끝까지 추적해보겠습니다. 이런 조선에 숨겨진 핏빛 역사가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진짜 피바람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